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기 13기 4팀 전력산업기반 기금 활용을 위한 정부 설득 방안 화요일 분반의 발표를 맡은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방안 탐색에 앞서 저희는 한국전력공사가 청한 문제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현재 재무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 이상의 시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부채 비율은 500%를 넘어가고 있고 100% 미만의 시 유동성, 즉 기업 자산의 현금성 정도가 좋지 않다고 평가받는 유동 비율이 4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해당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 악화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현행 송주법에서는 전기사업자의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자로서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설비 확충에 원활함에 있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지원 사업에 대한 재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정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채권의 가용성과 기존 제한의 미미한 효과성을 근거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5배로 확대하였지만 실제로 발행된 채권은 자본금의 2배에 못 미친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이 더 남아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의 사업효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논리로 22년, 23년, 그리고 올해인 24년까지 기금 사용 신청이 기각당했다는 것은 고전적인 설득 방안이 더 이상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 청진기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저희만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탐색 과정에서 해당 법률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현행 송주법 시행령 제24조 전력사업 기반 기금으로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코와 같다. 첫째, 사업자가 부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둘째, 사업자의 재원으로는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저희는 이 중 저 두 번째 호에 집중해 보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저희가 도출해낸 아이디어는 바로 한빛에너지 설립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빛에너지 무엇을 위한 회사일까요? 기존의 한국전력공사, 발전사, 전기 소비자로만 이루어져 있던 한국 전기 시장에 새로이 침투할 신규 전기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3 전기 사업자의 재무상태 증명을 통해 기금 사용 승인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한빛에너지는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기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출자를 통해 SPC의 형태로 설립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출자 참여자인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출자 없는 신규 전기사업 SPC 설립은 한전의 민영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한전의 출자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다만 한전의 지분 비율은 48% 미만으로 구성하여 지배 종속 기업 기준을 피하고 재무 연결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자치단체의 존재가 있습니다. 지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전기사업에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송주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는 상호협력 일부가 하기에 출자 참여 또한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출자자의 존재로는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빛에너지 왜 SPC 특수목적 법인의 형태를 채택하였을까요? 특수목적 법인은 여러 참여자들의 출자를 통해 설립이 됩니다. 그 설립을 통해 모기업과의 재정을 분리함으로써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재무적인 요인을 이유로 기금 신청이 반려된 한국전력공사와의 재정 분리는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이러한 특수목적 법인의 형태를 채택하였습니다. 저희는 재정 분리 후
한빛에너지만의 재원, 즉 한빛에너지의 발행 가능한 채권만으로는 지원사업까지 운영하기가 어려움을 강조하여 기금 사용 신청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성되고 설립된 한빛에너지는 송변절시설 주변 지역의 일부 전기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기사업과 지원사업 순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빛에너지의 전기사업입니다. 한빛에너지가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모든 송변전 설비를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핵심 사업을 양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소요 예산이 큰 일부 지역의 송변전 설비만은 한빛에너지에 임대 혹은 매매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송변전 설비를 소유, 운영하게 된 한빛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기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빛에너지가 수행해야 할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에너지는 일부 지역의 전기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법률에 의거 주변 지역 지원사업 운영 대상자가 됩니다. 저희는 한빛에너지가 기본소득 증대 사업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설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및 운영 보조해주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을 주민들에게 일부 주민 수익으로 지급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원 사업에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가상발전소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발전소란 무엇일까요? 출력이 불규칙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기술입니다. 발전된 전력량이 기준량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ESS에 저장한 후 발전량이 모자란 경우에 해당 저장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출력이 일정한 발전소처럼 동작하고 추가로 생성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윤 창출 또한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VPP 기술을 기존의 소득증대 사업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에서 보급되었던 태양광 발전기를 활용하여 창출된 발전 정상금에 더불어 VPP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정상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기존 발전 정상금에 더불어 추가 정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VPP를 활용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한빛에너지가 수행할 지원 사업과 전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사업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SPC 설립 후 재정 분리를 통해 기금 사용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고 일부 지원 사업을 이관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겪는 재무 부담을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VPP를 활용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의 분산 에너지 보급 기조와 방향성이 일치하다는 점,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등의 효과성을 강조하여 미래지향적 지원 사업으로 정부 설득 시도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학생들의 시선에서 준비한 발표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손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저희의 이렇게 미약한 아이디어가 기금 사용 승인에 도움이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부담 완화와 효과적인 지원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길 바라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진짜로 질문 있으십니까? 저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럼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거리를 좀 더 우리 교수님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거고 우리 여기 이제 부장님이랑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 한전이 지금 거의 1년에 이자 비용만 거의 3조가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익이 요새 최근에 조금 좀 요금 올리면서 해가지고 1조 조금 더 넘게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저희가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래서 늘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건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도를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재정부담 완화까지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이 담당자로서 보면은 이게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진짜 고생하셨고 또 이분 계신가요? 경영 경영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VPP 개념까지도 이걸 다 공부를 하셨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VPP 개념도 지금 저희 한전에서도 지금 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전문적으로 다 아직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저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하는데 이런 VPP 개념까지도 도입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보고서를 쓰실 때 조금 고민했으면 하는 거는 이건 한전의 소리잖아요. 한전 너네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기재부거든요. 그럼 이걸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인 기재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갔으면 더 보고서가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혀 상대방을 이걸 받아들일 기재부는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럼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가 얻는 거. 그러니까 기재부로서 얻는 게 무엇이었을 때 이 사업을 승인해 줄까? 뭐 전기요금 올리는데 조금 뭐 덜 올려도 된다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한전의 입장만 너무 이걸 한전이 저희가 발표했다고 해서 지금 보고서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다른 보고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아볼 사람의 입장을 조금 고민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보고서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서도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도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 보고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보고서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이거를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보고서를 쓸 때는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 저도 답을 안 하셔서 제가 얘기를 전력기반 기금이 문제가 이 기금 자체를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는 기금이었어요. 이게 해마다 가면서 그 물가 변동이라든지 뭐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기금 자체에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기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구조가 거꾸로 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해를 2014년도 만들어졌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갈수록 이 문제가 계속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금이 더 이상 막혀있다.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계속 그 재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송전설로는 해마다 계속 철탑에는 1년에 한 400기에서 600기가 계속 건설이 돼요. 건설이 되면 결국 이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먹는 숫자가 계속 느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게 또 아니면 1년에 건설되는 전력기반 기금을 지원해야 되는 대상자한테 평균적인 금액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 문제는 있는데 재원을 쥐고 있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기재부에서는 꿈쩍당하고 이거 민원성으로 해가 일회성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기금이다 보니까 너네 한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내팽개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분들이 했던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신설되는 송전술로 밑부분이 다 그냥 산으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위에는 송전술로를 만들어서 전기를 수송하고 있지만 그 밑에 부지는 유유부지처럼 사용도 못하고 일반 토지주분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하게 걸려 있는 게 우리 밑에 그 전선만 걸려 있는 부분을 보상을 다 안 해요. 보상을 철탑 부지는 100% 보상하지만 전선이 걸려 있는 거는 20%에서 30%밖에 보상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된다.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제로 땅을 뺏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보상을 하고 그 보상된 부지를 어떻게 하든 한전에서 활용해서 뭐 태양광을 낳든 풍력을 낳든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기금 대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신부진들이 누차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한전 내부에서만 끝나면 추진이 바로 되는데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이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전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얽히고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 고생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전력기관 기금 자체가 막혀 있으니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해서 나눠주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는 가면은 너무 많은 그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할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